그러면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많이 사용하는 그 T머니,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에서 이제 이용되는 그런 단말기들, 버스 단말기, 지하철에 되는 또 개입도, 또 택시 단말기들, 편의점에 사용되는 그런 결제 단말기들을 개발, 제조하고, 또 두 번째는 산업용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들에 대해서 개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은 한 1,400억 정도 되고, 우리 구성원 수는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1993년도라 그러면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기도 그 당시에는 쉽지 않는 이제 때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말렸었죠. 저 집에서부터 말리고 했었지만은, 그런데 그 당시에 내가 어떤 그런 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는 것만 가지고서는 내 다음에 내가 후회를 할 것 같아서, 지금 내가 급여를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또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쪽에서 한번 해보는 것이 다중 시대에 나중에 가서 후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창업을 한번 하게 되었고, 또 창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또 시행착오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이제 어려워진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교통카드 시스템도 보면은 저희가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다가 한때는 디스플레이 사업을 한 1,000억 좀 더 했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게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역량을 갖추지 않고 결국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이 커져서 그 시장에 이제 동참하다 보니까 또 수출 부분에서는 많이 좀 힘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출하는 부분들을 다시 내가 역량을 좀 갖추고 그런 그 주변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한번 준비를 해서 나가자 하고 해서 당시 수출을 접고서 준비한 것이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이었었는데,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교통카드 시스템, 그 당시 수출 부분들이 좀 잘 안 된 것들이 전화위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생활하는 것들이 서울 가고 생활하는 것들이 가장 큰 목표다 보니까 그런 이제 큰 대기업을 그만둔다는 것이 하여튼 쉽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10년 정도 내가 다녔으니까 한번 하고 싶은 일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소에 내가 생각했던 저거는 큰 조직이지만 그것이 내가한테는 선뜻 와 닿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작은 규모로 운영을 하더라도 창업이라기보다는 작은 회사를 만들어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회사를 만들고 운영해 나간다 그러면은 나는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앞섰는 것 같았었습니다. 지금 이제 생각하면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니 이런 맥락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좀 하면은 요런 한 분야에서만큼은 큰 조직보다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돼서 나와서 창업을 한번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이공대 출신으로서 이제 조그만 한 기술만 가지고 있었는데, 처음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선 큰 조직에서 그런 조직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잘 수용이 안 돼서 결국은 내가 조직에 잘 적응을 못했다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큰 시스템 같은 부분들을 다 해외에서 도입해가지고 한국전력이라든가 철도청이라든가 지하철 같은 데 보면은 전력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호통신 제어 시스템 같은 이런 기간 산업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을 들어가는 이제 그런 큰 장비들이 있었는데, 그런 장비들은 이제 굉장히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은 아주 국가적으로 큰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보수 비용이 되게 비싼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걸 나가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의뢰하지 않고 수리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국내에서 수리를 한다고 하면은 국가의 외화도 그만큼 유출되는 것들을 또 막을 수도 있고, 결국은 나도 국내에서 일반적인 제품들 수리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컴퓨터 수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어서 내가 함께 하고 있는 그런 구성원들과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확신은 가지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트랜잭션 수가 한 4천만 건 정도로 이제 우리가 말버스를 타고 또 내려서 찍고, 그 다음에 또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또 찍고 또 버스 타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한 4천만 건 정도가 트랜잭션이 되는 그런 이제 거대하고 복잡한 도시는 아마 세계에서 서울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또 제조해서 여기서 다 테스트를 하고 검증된 제품을 가지고 세계 시장으로 나가면은 그쪽에서는 이쪽 환경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니까 굉장히 더 해외에 진출하기 좀 더 수월한 그런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회사에 한 사력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리 그 회사의 대표라고 한다 하더라도 대표가 모든 것을 다 가진다는 것은 그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은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서 또 제품을 잘 보는 사람, 또 판단을 또 잘하는 사람, 또 이런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그런 중지를 듣고서, 물론 최종적인 그런 결정은 제가 해야 되겠지만은 주변 또 그리고 우리 구성원들, 어차피 한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구성원들로부터 그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저는 성장의 원동력에 대해서는 좀 다른 회사하고는 다른 관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막 육성하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는 것들보다도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그 성장보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많이 찾아왔는 좀 편이었는데, 회사의 원동력은 그렇게 회사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는 내한테 무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게 너무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내가 앞에 아무리 좋은 그런 비즈니스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내 역량에 맞는 범위 내에서 하기로, 그리고 나는 내가 전체 시장보다는 내 역량에 맞는 그런 틈새 시장 쪽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우리 회사의 또 역량이라고 할 수가 또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어떤 한 분야에서 우수한 막 직원들보다는 그런 어떤 성실과 열정을 기반으로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가능하면 많이 모아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서 함께 한 것들이 굉장히 큰 나름대로는 힘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강점은 어떤 카리스마보다는 주변에 있는 의견들을 또 좀 이렇게 모으고, 또 그런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좀 잘 적응해서 또 그 환경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조직의 리더는 어떤 권한이나 권위보다는 그런 구성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구성원들에 대해서 무언가를 좀 더 하고서 내가 구성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이제 여겨지는 거고,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이야기들도 나름대로는 그게 저한테는 잘 새겨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이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구성원들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들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결국 구성원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사람들은 한 배를 탔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잘못되면은 그는 같이 다 이제 파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나름대로 존중하면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회사를 할 때는 이제 3명하고 저하고 이제 4사람이서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급여 대장도 제가 줬고 돈 나가는 것도 제가 줬고 돈 받으러도 갔다 오고 뭐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하고 나머지 3사람은 이제 수리하고 그런 이제 그런 편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조직이 이제 자꾸 좀 커지면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회사 운영하고 영업 쪽을 내가 또 좀 잘한다 그러면 나는 그쪽을 더 담당을 하고 기술 쪽은 기술을 잘하는 사람한테 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조직이 또 커지니까 이제는 경영 관리 뭐 이런 연구소 뭐 이런 공장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내부에서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런 그 조직에다 갖다 놓으려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들만큼 모르다 보니까 잘 육성하기가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사가 큰 회사, 가능하면 대기업에서 잘 훈련되고 숙련된 사람들 중에서 또 대기업 조직 문화와 맞기 어려워서, 맞추기 어려워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하고 또 가치하고 이게 맞는지를 봐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 영입해서 한 분야씩 이렇게 많이 맡겨오다 보니까 나는 내가 잘하는 분야만 좀 열심히 하면 됐고 또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대기업에서 배운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중소기업에 있는 자기보다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래 함께 일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많은 보람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제가 다른 중소기업들이 다 겪는데 첫째가 사람이죠. 우선 급여도 적고 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앞날 또 그렇게 보장되지가 않는 상태에서 사람을 확보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고 또 사업을 하면서도 제일 힘들었던 부분들은 이제 믿었던 사람들이 또 좀 회사를 떠날 때 또 떠나고 나면 한편 그 사람들을 이해를 해야 되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이해를 하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그것이 사람 인력 확보하기가 가장 어려웠었는 거고 그래서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급여 이외에 급여로서는 도저히 대기업과 급여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뭐 경조사라든가 그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어떤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해주고 일례로 뭐 학교가 필요한 사람은 야간에 학교를 보내주고 또 무슨 좀 더 대출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회사가 좀 나서서 대출금도 마련해주고 또 자기 집에 뭐 또는 급한 환자가 있어서 병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제가 아는 인맥을 통해서 병원에도 입원도 또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데려온 것이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제 형편에 맞는 대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사업을 하면서 직원들한테 회사 성장은 직원들이 넣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직원들의 생계는 회사가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요즘도 그렇지만은 초기에는 항상 급여를 미리 준비를 해놓고 한 달을 시작을 했고 요즘도 뭐 저희 회사 같으면은 은행 차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성장을 시켜오다 보니까 좀 회사를 빨리 이렇게 오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왔는 게 지속적으로 왔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 거고 돈보다가는 인력, 사람에 대한 문제가 저는 제에게는 훨씬 어려웠는 것 같습니다. 대표로서의 좋은 점은 회사가 성과 났을 때 그 성과를 직원들한테 분배를 하면은 직원들 그 다음날 출근한 목소리도 직원들이 굉장히 커지고 인사도 좀 잘하고 그 제일 신나는 일이죠. 뭐. 근데 제일 힘들었을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또 그런 데 대한 것들을 이걸 내가 기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은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났을 때는 나름대로 이제 마음 삭히기가 되기 좀 어려워서 가끔 직원들한테 짜증도 막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고 또 제일 어려운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같이 가야 되는 직원인데 저 직원은 대기업이라든가 다른 회사보다는 에이텍에서 더 많은 영향을 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자기가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나갈 때가 좀 많이 아쉬웠고 또 보람된 일 중에 하나는 또 그 당시에는 회사가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이 대학 나온 친구를 전문대학 나온 친구도 못 뽑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수리 업무였었으니까 다 실업계 공고 나오는 직원들 뽑아가지고 하면서 회사가 좀 커졌을 때 그 직원들을 야간 전문대학을 보내고 그 중에서 또 나름대로는 학업에 관심 있는 직원들은 또 대학을 보내고 또 우리 지금 또 몇몇 직원들은 현재 MBA도 좀 보내가지고 졸업했는 직원들도 있고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내가 다 하지 못지는 저는 뭐 MBA를 그렇게 2년까지는 못 해봤는데 내가 못한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이 대신 함으로 인해서의 그런 대리 만족 같은 것들도 느끼는 부분들은 참 좋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학벌이나 아까 스펙이나 무슨 연고라든가 그런 것보다는 그런 그 재능이나 끼를 가지고서 어떤 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저는 그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게 회계일 수도 있고, 뭐 기술일 수도 있고, 영업일 수도 있고, 공장에서 근무하는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한 분야에서 전문가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A택이 아니라 다른 조직에 가서도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반드시 너는 A택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보다가도 네가 더 잘 돼서 더 큰 조직에서 더 네가 인정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는 과감하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좀 더 중요시, 전문성을 많이 보면서 채용을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열정이라든가 창의라든가 또 우리가 있는 성실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으로서 이제 직원 채용은 그런 면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난 한 15년 정도는 거의 그냥 먹고 살면서 매출 중심의 회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 5, 6년 전부터는 이래가지고는 또 매출이 크더라도 직원들을 내가 내중에 다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겠다 해서 준비했는 부분들이 이제 교통카드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쪽도 소프트웨어 분야가 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술 중심의 회사를 만들어서 한번 그 월드 클래스에 한번 들어가는 것들이 우선 1차 목표로 잡고 다음으로는 이제 에이텍이 기술 중심으로서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세계에서 인정받으면서 좀 영속할 수 있는 아이템들, 뭐, 일본이라든가 또 독일의 그 월드 클래스라든가 또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을 한번 만들고 싶은 것들이 제 개인적인 욕심이고, 한 10년 내에는 뭐 제가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간에 꼭 그런 회사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좀 다져놓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한다고 하면 무슨 창업의 이제 전제 조건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창업의 전제 조건 첫째 성실해야 되고 약속 지켜야 되고 그 다음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야지만 거기서 한번 그 사업적으로 빠져들면은 그거는 몇십 년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키지도 않는데 우선의 시장이 있다고 해서 들어간다 하면 그거는 틀림없이 후회할 거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번 그 분야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러면은 넓게 보다는 좀 더 깊게 해서
그 분야의 전문 역량을 갖춰 나가면은 저는 언제든지 그런 기회는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이제 막 사회에 나오는 그런 우리 대학생들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은 굳이 제조를 하라고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정말 내가 창의적이고 그런 열정을 가졌다고 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런 쪽이 아니고 서비스업이라든가 뭐 기술 개발 쪽 전념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또 내가 큰 회사에서 또 배운 것이 또 제조였었고, 또 해보니까 제조 나름대로는 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와서 또 제조를 또 하면서 그 회사가 원하는 그런 가치관에 맞춰서 또 진행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너가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 그렇게 한 점 씌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